그 다음 걸 볼게요.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고 해서 빛과 생물. 예전에는 얘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고 좀 자세하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즘 이제 개편되면서 어떤 거는 조금 축소가 되는 내용들이 있고 어떤 건 좀 더 증가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거 막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간 것도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때는 개편된 것도 있지만 기존 거를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놓고 출발하시는 게 그래도 안 나오면 뭐 그런가 보던데 나왔을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빛과 생물 일단 먼저 밑줄 빛의 세기 그 다음에 파장 1조 시간 사실 이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 중에 빛이 제일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일단 먼저 세기를 먼저 가도록 할게요. 단언컨대 강한 빛일 때, 약한 빛일 때 강한 빛에서 자라는 식물을 우린 뭐라고 부르더라? 양지식물 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고 약한 빛에서 자라는 식물을 우리가 음지식물 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밑에 밑줄을 그어줄까? 양지식물, 그 다음에 음지식물.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양지식물은 강한 빛이기 때문에 잎이 두께가 두껍고 좁다. 라는 말만, 그 다음에 약한 빛일 때는 두께가 얇고 넓다. 라고 해서 이런 잎사귀, 양지식물의 잎사귀를 양엽, 음지식물의 잎사귀를 음엽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여기서 울타리 조직이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강한 빛일 때와 약한 빛일 때 울타리 조직이 더 메인이에요. 울타리 조직이.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강한 빛일 때 양지식물인 양엽이 울타리 조직이 발달됐네. 그러면 얘는 어찌됐건 광합성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조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뭐 디테일하게 얘가 있잖아 뭐 그까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빛의 파장 요거를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잘 봐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 이게 무슨 색깔이니? 남색이라고 치자. 남색이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럼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슝 가서 어떻게 돼? 반사를 해요. 남색 영역의 파장을 어떻게 하냐면 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색 영역 이외의 파장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이 남색 옷은 다 나 이외의 것은 다 자기가 흡수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남색 영역의 파장만 반사해서 내보냈으니까 내 눈에는 어떻게 제가 남색으로 보이는 거지. 흰색이야. 얘가 흰색인 이유는 말로만 할게. 흰색은 모두 다 반사한 거야. 다 들어온 거지. 검은색이 있어. 검은색은 얘가 다 흡수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온 게 없어요. 그래서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빛의 파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얘가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보게 되면, 가시광선. 뭐,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알겠지만, 빨주노초, 파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빨간색이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인데 왠지 뜨거워 불 그러면 다 뭘로 그리니? 빨간색으로 그리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고 위험하고 약간 좀 세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빨간색 영역이 에너지로 따지면 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영역을 빨간색 영역인 거고, 보라색, 파란색, 흰색, 요쪽. 그래서 가스레인지 켰을 때 생각해봐. 흰색이나 파란색 나오면 잘 켜진 건데, 잘못 켜졌을 때가 무슨 색깔 나오게? 노란색이나 빨간색 나왔을 때가 잘못 켜진 거야. 불완전 연소되고 있는 중이지.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낮에는 파란색으로 파란 하늘인데 해 뜰 때나 해 질 때 보면 붉은 노을, 붉은 석양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때가 에너지는 똑같아 멀다 보니까 나한테 오는 양이 적어서 그만큼 중간에 상쇄된 거야. 그래서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죠. 얘는 너무 에너지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 자색 외에 있는 걸 자외선. 얘는 에너지가 너무 세서 안 보이는 거고. 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들어줘. 에너지가 작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얘가 파장이 크다란 뜻이고요. 얘 파장이 어떠냐면 파장이 작단 뜻이에요.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할게. 어떤 거냐. 근데 파장이 그냥 외워놓기만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파장이 뭐냐면 제일 높은 지점에서 제일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는 말로 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파장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동일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얘가 파장을 이렇게 쓰기도, 안 할게. 괜히 쓸데없이. 여기 파장. 누가 파장이 짧아? 얘가 파장이 길고 얘가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지. 그런데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L만큼 가는데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니?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얘가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공식도 있는데 공식 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지. 까진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면 한 번만 이제 배경 지식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해수면을 볼게. 여기에 수심이 있어요. 생각해보자. 얘랑 이 파장하고 이 파장 중에 누가 더 투과력이 좋을까? 누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갈까? 이렇게 가는 애가 파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된 애가 파고 들어가기 쉬울까? 얘가 좀 더 파고 들기 쉽겠지. 세니까 뚫고 들어가잖아. 얘 약하니까 헉거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파장이 큰 아이가 이쪽에, 이쪽 깊이까지는 파장이 어떤 아이가 짧은 아이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기만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수심이 얕은 데서 살아가는 해조류가 있어요. 여기 깊은 곳에 살아가는 해조류가 있어요.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는데 얘 입장에선 파장을 큰 거를 이용할 거예요. 얘는 파장이 짧은 것을 이용해서 살아갈 거지. 대신 파장이 짧은 거는 방출할 거예요. 여기까지 화면이 보이나? 보이는구나. 여기서는 파장이 긴 건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긴 것을 방출해 낼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건 얘를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파장이 짧은 걸 방출했지. 파장이 긴 걸 방출했으니까 내 눈에는 얘가 무슨 색깔로 보일까? 얘가 파장 긴 애니까 붉은색 계통이 나와서 얘가 홍조류라는 말을 쓰는 거야. 붉은색으로 보여서 얘를 방출해서 여기가 위에가 녹조류. 얘는 파장이 짧은 애를 버릴 거야.
녹조류. 그래서 녹색 계통이 반사돼서 내 눈에 녹조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것들은 뭐 파래 이런 것들 보면 색깔 조금씩 다른 건 보이죠. 김은 검은색이고 파래는 이렇게 푸른색 계통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깊이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녹조류를 볼게요. 투과력이 약한 적색광을 이용하죠. 그리고 녹색 계통을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홍조류는 투과력이 강한 청색을 이용하고 붉은색 계통을 방출했다라는 거. 이렇게 반대로 약간 반대적 성향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어질 듯 싶어요. 필기 좀 해주십시오.